기준금리, 국고채 금리, CD금리 도대체 그게 뭐길래 내 이자에 영향을 줄까? 안녕하십니까? 돈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남자 강대박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듣는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국고채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CD금리가 올랐습니다. 이 세 문장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이 세 가지가 내 월급, 내 대출이자, 내 예금이자를 모두 움직이는 핵심이에요. 일부 기준금리, 나라 경제의 기여 변속기. 자, 먼저 기준금리. 이건 쉽게 말하면 경제의 속도를 조절하는 기여 변속기예요. 자동차로 비유해 볼게요. 경제가 너무 빨리 달리면 엔진이 과열되겠죠. 그때는 브레이크를 밟듯이 금리를 올립니다. 반대로 경제가 너무 느려지면 엑셀을 밟아야겠죠. 그때는 금리를 내립니다. 한국은행이 이 기준금리를 조절하면서 은행들이 빌려주는 돈의 가격, 즉 대출이자가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에서 2%로 올리면 은행은 돈 빌리기 비싸졌네 하고 대출이자도 같이 올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덜 빌리고 소비를 줄이죠. 이게 바로 물가를 잡는 방법이에요. 반대로 기준금리를 내리면 대출이 싸지고 사람들은 돈을 더 쓰고 투자도 늘죠. 경제가 활기를 띱니다. 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경제의 온도를 조절하는 다이얼이에요. 너무 뜨거우면 식히고 너무 차가우면 데우는 거죠. 2부 국고채 금리, 나라의 신용을 보여주는 체온계. 그 다음은 국고채 금리. 이건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국고채는 말 그대로 나라가 발행한 IOU 차용증이에요. 우리 정부가 돈 좀 빌릴게요. 대신 이자 줄게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한국 정부가 1년 뒤에 100만 원 갚을게요 라고 하고 지금 95만 원만 받았다면 그 차이인 5만 원이 이자죠. 이게 국고채 금리입니다. 이 금리가 오르면 정부가 돈 빌리기 힘들구나라는 뜻이에요. 즉, 시장이 불안하거나 경기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신호죠. 반대로 국고채 금리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정부를 믿고 돈을 맡기네. 즉, 경제가 안정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국고채 금리는 나라의 신용 체온계입니다. 이건 단순히 국가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은행도 나라조차 비싸게 빌리는데 우리도 이자 좀 더 받아야지 하고 대출이자를 올립니다. 그리고 예금 금리도 살짝 따라오죠. 결국 국고채 금리는 대출, 예금, 카드 이자율의 뿌리예요. 3부 CD금리, 은행끼리 돈 빌려줄 때 쓰는 이자 기준표. 자, 마지막은 CD금리입니다. 이건 조금 생소하죠? 하지만 대출 계약서 보면 변동금리 기준 CD금리 1.5% 이런 문장 꼭 보셨을 거예요. 그럼 CD가 뭘까? Certificate of Deposit, 즉 양도성 예금 증서예요. 은행이 우리 예금 증서 팔아요, 사면 이자 드릴게요 하는 증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이 은행끼리 돈 빌릴 때 쓰는 기준 이자율이에요. 예를 들어 국민은행이 오늘 돈이 부족해요. 그럼 신한은행한테 하루만 빌려줘. 대신 CD금리 0.5% 줄게. 이런 식으로 거래가 오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은행이 돈을 빌릴 때 이자율이 곧 우리에게 대출해 줄 때 기준금리가 되거든요. 즉 CD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도 같이 오릅니다. 사부세 금리의 관계, 실제 예시로 보기. 이제 세 개를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쉽게 커피 가게로 비유해 볼게요. 한국은행은 커피 원두를 납품하는 본사예요. 이 본사가 원두값을 올리면 카페은행은 커피값 대출이자를 올립니다. 이게 바로 기준금리 대출금리 상승 구조죠. 그 다음 국고채 금리는 시장 전체의 커피 원두 가격 변동이에요. 나라가 불안하면 원두값이 비싸지고 안정되면 싸집니다. 즉 국고채 금리 시장 분위기. 그리고 CD금리는 카페들이 서로 원두를 빌려줄 때 쓰는 도매가예요. 나 오늘 원두 좀 모자라. 대신 이자 줄게.
이게 바로 CD금리 은행 간 거래 금리입니다. 이 셋이 톱니처럼 맞물려서 돌아가요. 기준금리가 오르면 국고채도 오르고 국고채가 오르면 CD금리도 같이 오르고 결국 대출이자와 예금이자가 같이 올라가는 거죠. 오부 실생활에선 어떻게 작동하나? 이제 이걸 현실로 내려볼게요.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발표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자 내려간다 하죠. 하지만 바로 안 내려갑니다. 은행은 먼저 국고채 금리와 CD금리를 확인해요. 만약 국고채 금리가 여전히 높다면 은행은 시장 불안한데 섣불리 금리 못 내리겠다 하고 버팁니다. 즉, 기준금리는 방향만 정할 뿐 실제 움직임은 시장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말을 들으면 은행이 내 대출이자를 그대로 유지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국고채 금리 하락 뉴스가 뜨면 곧 대출금리도 내려가겠구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CD금리 상승 뉴스가 뜨면 그건 바로 대출이 곧 오른다는 직접 신호예요. CD금리는 은행이 실제로 돈을 굴릴 때 쓰는 기준이니까요. 육부 한눈에 보는 새 금리 요약?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기준금리 한국은행이 정하는 경제속도 조절기, 정부가 조절, 방향 제시, 국고채 금리 시장이 정하는 국가 신용체온계, 투자자 심리, 물가, 경기 반영, CD금리 은행끼리 정하는 단기 거래 기준, 실제 대출 예금, 금리 결정의 실무 기준. 결국 기준금리는 방향, 국고채 금리는 분위기, CD금리는 실무 가격이에요. 엔딩 강 대박의 한마디. 결국 이 세 가지 금리는 국가시장 은행 개인으로 흐르는 돈의 전달 체계예요. 기준금리는 나라가 정한 첫 톤, 국고채 금리는 시장의 반응음, CD금리는 은행이 실질적으로 쓰는 음색이죠. 세 소리가 겹쳐서 만들어지는 게 우리의 대출이자, 카드이자, 예금이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 뉴스를 볼 때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곧 당신 통장의 이자율이 바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제 뉴스가 어렵게 들리지 않겠죠? 기준금리, 국고채 금리, CD금리, 이 세 가지만 이해해도 당신은 돈의 흐름을 읽는 눈을 갖게 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통장에 현명한 이자와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며 저는 강대박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 하면 금리 인하 소식 놓칩니다.